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블러스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려던 간호사가 요양원 원장에게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간호사가 그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뒤 해고를 당했는데 법원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간호사 A씨는 인터넷 카페에 고민 상담 글을 올렸습니다. A씨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려 하자 요양원 원장인 B씨가 인건비를 이유로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본 B씨는 자신을 악덕업주로 만들었다며 일을 같이 못하겠다는 이유로 A씨를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간호사 A씨가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복직에 성공하자 B씨는 법원에 노동위의 판단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간호사가 부당해고를 당한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행해져야 정당하다며 사직 권고를 받은 간호사가 고민상담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대처 방안을 찾은 것만으로는 해고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원장이 그 간호사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를 내렸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양원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했지만 요양원 입소 인원에 변동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노동위의 판단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올해 강사 자리를 찾지 못한 시간 강사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 지원 사업 2,000개를 추가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간 강사 연구 지원 사업은 전현직 강사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과제당 연구비 1,300만 원과 기관 지원금 100만 원이 1년 동안 지원됩니다. 인문과 사회, 예체능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최근 5년 사이 강의 경력이 있고 올해 강사로 신규 채용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추가 경정 예산에 이어 내년 예산에도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R&D 예산을 확대합니다. 정부 여당 등에 따르면 이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가 R&D 예산은 올해보다 1조 원 이상 늘어 22조 원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이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대일 무역 역조가 높은 핵심 품목에 R&D 예산을 집중 배정하는 한편 연구 인력 지원과 혁신 인재 양성 예산도 늘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일본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일본 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국내 여행으로 연결되면 좋을 텐데 이른바 바가지 요금이 여행객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만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최근 반일 감정이 고조되면서 일본 여행을 꺼리는 분위기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1월인가 2월 달에 오사카로 갔었는데 그때는 그런 일본에 대한 반감이 없었으니까 재밌게 놀다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안 가려는 쪽이에요. 실제로 지난달 중하순 우리나라의 일본 여행객은 전년 대비 13.4% 줄었습니다. 대신 휴가철을 맞아 국내 피서지를 찾는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바가지 요금 때문에 안 좋은 기억만 남겼다는 이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관광지로 꼽히는 강릉시 홈페이지에는 이달 들어 바가지 요금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는 민원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박에 25만 원인 숙소를 예약했는데 현장에서는 33만 원을 냈다며 그 외에도 부수적인 요금 추가로 휴가를 망쳤다는 내용의 글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실제로 기자가 실시간 온라인 예약이 가능한 강원도 지역 펜션을 조사해보니 8월 성수기 요금은 평소 요금의 최대 3배까지 치솟았습니다. 비수기 평일에는 1박에 8만 원이던 숙박료가 본격 피서철로 접어들며 최대 26만 원까지 오르는 겁니다.
강원도나 주로 수도권 위주로 많이 갔었는데 그런데 가면 이제 숙소값이랑 식사값이 너무 비싸다고 엄마가 이렇게 불평하시는 걸 들은 적도 있고. 작년에 해운대 갔었을 때 치킨 한 마리에 3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나. 특히 여름철 많이 찾는 계곡도 물놀이 온 손님들을 상대로 받는 자릿세와 비싼 음식값으로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곡은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조차 불법인 경우가 대다수인데 10만 원대 닭백숙을 판매하는 곳이 허다합니다. 충주에 계곡 쪽에 놀러 가는데 거의 다 막 한 테이블에 20만 원 이렇게 넘게 받아가니까 너무 비싼 거잖아요. 닭은 또 한 마리인데 20만 원 받으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예약을 취소한다 하고 그쪽으로 안 놀러 갔죠. 어쩔 수 없이.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계기 삼아 국내 여행을 가로막는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국내 여행객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건 바가지 요금만이 아닙니다. 어딜 가도 비슷비슷한 행사와 관광 콘텐츠 탓에 금세 식상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지역만의 특색을 살린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서울 이태원의 경리단길, 연남동의 연리단길, 방이동의 속리단길 등 전국에 산지한 리단길의 원조입니다. 5년 전부터 옛 육군 중앙경리단 건물 주변 거리를 따라 이색적인 카페나 식당, 옷가게가 들어서면서 핫플레이스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개성을 잃고 획일화된 모습에 임대료 상승이 겹치면서 빈점포가 크게 늘었습니다. 원조의 명성에 힘입어 생긴 다른 리단길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망원동과 리단길이 합쳐서 만들어진 서울의 망리단길.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카페와 식당, 옷가게 등이 늘어서 있는데요. 장소만 다르지 경리단길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베끼기는 이름 짓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물총축제나 벽화마을처럼 한 곳에서 인기를 끌면 여기저기서 똑같은 축제와 관광 콘텐츠가 쏟아집니다. 문제는 이런 모방형 관광 콘텐츠가 우후죽순 생겨나면 여행객들에게 식상함을 줄 뿐 아니라 이미 자리 잡은 지역의 콘텐츠마저 빛이 바랜다는 점입니다. 한 지역의 관광 콘텐츠 역시 브랜드화가 필요한데 비슷비슷한 콘텐츠가 양산될 경우 결국 모두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정책을 하나 발굴하면은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정책을 그대로 카피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이제 결국은 지역의 정체성 문제거든요. 지역의 정체성을 발굴하고 그걸 살려야 되는데. 국내 관광 진흥에 나선 정부는 이런 지적에 따라 지역 공간의 특색을 살린 테마형 관광 콘텐츠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래된 차도를 공원화시켜서 시민들을 걸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그 석유 비축을 했던 탱크들을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든지. 국내 여행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콘텐츠로 관광시장 자체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현재 2%대 중반이지만 앞으로 1%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2.5%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서 2025년 사이 2% 초반, 이후에는 1%대로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추산입니다. 잠재 성장률 하락 원인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 투입 감소와 투자 부진 등을 꼽았습니다. 잠재 성장률은 추가적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생산 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뜻합니다. 오는 2023년 우리나라 국민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지표인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일본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는 37,542달러로 조사 대상 194개국 중 32위를 기록해 31위 일본의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IMF는 2023년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한국이 41,362달러, 일본이 41,253달러로 순위가 역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은 IMF가 관련 통계를 시작한 1980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앞서게 됩니다. 한일 갈등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징용 피해자 판결 보복이 아니란 명문을 세우려 일본이 규제 품목 수출 허가 한 건을 내주면서 생색을 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제소와 일본의 백색 국가 명단 제외 준비를 그대로 진행하며 반격 시점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일 공포한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에는 한국을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은 들어있었지만 예상과 달리 개별 허가 품목 추가는 없었습니다. 같은 날 대한국 수출 규제 강화 이후 처음으로 규제 대상 3대 품목의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에 수출 허가를 내줬습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을 우리의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내용 발표를 미뤘습니다. 일단 외형상으로는 양국 갈등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일본의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우리가 제소할 것에 대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정부는 대응 카드를 좀 더 정교하게 다듬으며 사용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좀 더 검토할 사항이 있었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시 논의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WTO 제소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소 첫 단계인 양자협의 요청서 발송 시점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경제 갈등 추가 확전 여부에 1차 분수령은 오는 15일 광복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전개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본의 비아냥처럼 사그라들기는커녕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매장이 텅 빈 일본계 의류 매장은 모바일 앱 사용까지 줄었고 일본 여행객 급감에 전 항공사가 대대적 노선 축소에 나섰습니다. 일본서 쓴 카드 사용액도 급격히 줄기 시작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유니클로 매장 앞.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의 대표적인 브랜드여가지고 사용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아예 안 가고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는 모바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모바일로 유니클로 구매가 는다는 관측과 달리 한 조사업체의 분석 결과 지난달 모바일 유니클로 앱 사용자는 6월보다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불매운동 여파로 일본 여행객들이 줄자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신용카드 사용액도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달 4일까지 5주간 우리 관광객들이 국내 8개 카드사 신용카드로 일본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7월 셋째 주 0.4% 감소세로 전환하더니 다섯째 주에는 감소폭이 19.1%로 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국내 전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을 줄이거나 일시 중단했습니다. 일본 노선 의존도가 가장 높은 한 항공사가 오는 10월부터 2개 노선 운영 중단을 결정하면서 모든 국적 항공사가 일본 노선을 줄이게 된 겁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뒤 당장은 추가 수출 규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현재의 규제 기조와 적반하장식 행태를 유지하는 한 불매운동은 장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습기 차고 찜통 같은 더위에 얼른 여름이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고 싶은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집에 들어와서 시원한 에어컨 쐬며 쉬는 건 좋은데 전기 요금이 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죠. 한여름 똑똑한 에어컨 사용법을 서영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오후 3시, 34도를 가볍게 넘기는 바깥 온도에 에어컨 가동은 필수나 다름없습니다. 4인 가족 한 달 평균 전기 이용량인 350kWh에서 100kWh를 초과해서 쓰면 누진제 3단계 요금을 적용받는데 TV, 냉장고 같은 일반적 가전제품을 쓰는 상태에서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2시간씩만 켜도 3단계 대상입니다. 이때 조금이라도 요금을 줄이려면 에어컨을 처음 켤 때 온도를 희망 온도보다 더 낮추고 강풍으로 공기순환을 빨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2011년 이후 출시되고 있는 인버터형 에어컨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낮추는 데 전력을 2배 넘게 더 쓰기 때문에 이 시간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 뒤 26도 수준으로 희망 온도를 올려주면 30% 정도의 절전 효과가 생깁니다.
같은 원리로 2시간 이내의 외출 때는 에어컨을 끄지 말고 켜두는 게 유리합니다. 또 커튼을 치는 건 기본이고 선풍기를 같이 틀어주면 더 빨리 온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실외기도 주기적으로 청소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실외기에 공기순환이 잘 되도록 앞쪽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아야 됩니다. 햇빛이 강한 날에 실외기에 덮개나 그늘막을 만들어주면 과열을 막아 냉방 효율을 많게는 2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신조어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직자들에게 가장 와닿는 신조어는 과연 어떤 걸까요?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해마다 그의 고용시장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신조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취업 현실을 반영한 건데 실제 구직자들에게 가장 공감이 되었던 신조어는 무엇인지 저도 궁금해지네요. 네, 얼마 전 사람인이 구직자 2,119명을 대상으로 최근 등장한 취업 관련 신조어 중 가장 공감하는 신조어가 무엇인지 살펴봤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구직자가 공감하는 신조어 1위는 14.4%가 선택한 이퇴백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퇴백이란 취직했다가 그만두고 다시 구직자로 돌아와 백수가 된 20대를 뜻하는데요. 일단 취업 현실이 어려우니 어디든 취업을 하긴 하지만 결국 적성에 맞지 않아 다시 나오고 마는 지금의 취업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신조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이퇴백이란 단어엔 정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취업 자체도 어려운데 적성에 맞지 않는 직장 생활을 겪는 20대 고충과 결국 그래서 퇴사를 한 뒤 다시 구직자가 되고 마는 악순환, 딱 지금의 현실을 반영한 신조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기업 416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 10명 중 3명은 조기 퇴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회사와 자신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 아무리 취업이 어려워도 회사가 본인과 맞지 않으면 조기 퇴사도 불사하는 지금 세대의 특징을 잘 표현한 말이기도 하죠. 네, 예전에는 회사가 맞지 않아도 참고 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자신의 삶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렇다면 2위에는 어떤 신조어가 뽑혔나요? 네, 이퇴백에 이어 2위는 백백수가 뽑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백수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무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 유지와 취업 준비를 함께 하느라 취업에 100번을 도전해도 도무지 성공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백백수엔 12.5%가 응답했는데요. 구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계비를 스스로 벌면서 취업 준비에 나서는 취업 준비생들의 애환을 드러낸 신조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취업 자체가 어려우니 생계를 위한 일도 하는데 이로 인해 다시 취업이 안 되는 지금의 현실이 참 아프게 담겨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취업 준비생의 현실이 참 어렵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취업이 어렵다 보니 아예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신조어도 있습니다. 바로 자소서 포비아인데요. 이 자소서 포비아엔 11.5%가 응답해 3위에 올랐습니다. 스펙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경쟁자들이 많아지다 보니 취업문을 뚫기 위해 보다 차별화된 자기소개서를 써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네, 화려한 스펙을 가진 구직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보다 더 돋보이게 하는 자기소개서를 쓰기가 어렵다는 뜻이겠네요. 정말 안타까운 신조어인 것 같습니다. 네, 더 안타까운 신조어도 있습니다. 구직자들을 가장 슬프게 하는 취업 신조어엔 청년 실신 시대에 15.5%가 응답해서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청년 실업자와 신용불량자의 합성어인 청년 실신 시대는 청년들의 취업이 늦어지고 학자금 대출 등으로 청년 신용불량자가 증가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하는 신조어입니다. 또 31세까지 취업을 못하면 절대 취업을 못한다는 3.1절엔 12.8%가 응답해 2위에 올랐습니다. 네, 청년 실신 시대 3.1절 모두가 너무도 암울한 현실을 반영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취업 신조어가 만들어지며 오히려 구직자들의 애환을 더 가중시키는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취업 신조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묻는 질문에 복수응답으로 72%가 씁쓸하다고 응답했는데요. 우울하다는 응답률도 27.3%였습니다. 또 24.3%는 답답하다고 응답해 구직자들은 취업 신조어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느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혹독한 고용시장을 반영하는 신조어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오히려 이러한 신조어들의 등장으로 구직자들의 현실을 더욱 팍팍하게 만드는 것 같아 더욱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구직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긍정적인 신조어도 함께 등장할 수 있길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